네, 김준희 한국문화출판산업진흥원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있었던 시절은 아니지만 블랙리스트와 상당히 유관한 기간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제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봤더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줬더라고요. 신문사에 줬나 봐요. 한강 관련 지원 내역이 굉장히 많다. 제가 PPT 좀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를 예술위에서 제공한,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지원을 받은 작가인데 야당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운운하며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정부의 탄압을 받은 작가로 묘사하고 있다. 이걸 마치 야당의 정치 공세 내지는 정부 탄압이라는 운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표현 같은데, 저 아까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적인 건 지금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께서 계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밑줄까지 쳐가면서 문학나눔 도서 선정 과정에 개입해서 블랙리스트화해서 지원을 주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14년 5월에 창비에서 소년이 온다가 출간이 됐어요. 제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바로 이 소년이 온다 이후에 비어있는 2014년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요거를 빼고서 지금 문화예술위에서 자료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기자가 문체부 출입기자라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블랙리스트라는 과거에 이 아픈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교묘하게 감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매우 보편적인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운운이라는 둥, 정치의 개입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김영하 작가가 2017년 5월 29일에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뉴욕타임즈 아시아판에 어떤 칼럼을 쓰냐면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후로 또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자신의 작품인 빛의 제국이 프랑스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원작자를 초청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배제한 사건, 이런 걸 두고 저희가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서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만약에 문체부라면 제가 종감 때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블랙리스트 작업에 부역을 했던 기관으로서 훨씬 더 많은 각오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학 나눔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예, 자, 보통 몇 권 정도 선정해 왔죠? 연도별로 대략. 금년도는 한 40억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권이라 말씀드렸는데 좀 긴장하셨나 봐요. 자, 연도별 상이하지만 500에서 550권 정도 매년 문학 나눔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문학 나눔에 선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문학이니까요. 자, 그런데 2024년에는 몇 권 선정이 될 계획이었습니까? 390권. 예, 390종이. 네, 160권 정도 줄어든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22% 줄었습니다. 자, 더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문학나눔 사업과 세종도서가 합쳐졌죠? 저희 기관이 맡고는 있지만 사업 심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계속 어긋난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 이게 조금 세종도서는 또 교양 부문은 440권으로 선정이 돼요. 근데 이게 2021년에 몇 권인지 아세요? 2827권에서 교양 부문 440권, 학술 부문 최대 390권. 근데 이게 합쳐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학 나눔을 더 이상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세종도서랑 합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문화예술 진흥이 맞을까요, 원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좀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올해 좀 원상복구하거나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을 좀 봤더니 세종도서 문학나눔 사업 예산이 131억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원장님? 정확하게 기억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40억이었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에 140억이었다가 이에 대비해서 45억이 줄었어요. 예. 거기서 소폭을 늘린 게 131억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2023년 수준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계속 원상복구다,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아까 그 한강 작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지원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꼼수처럼 매우 꼼수로 느껴지는데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고 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에 좀 강한 주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전방위적으로 발의가 될 때에는 사실 이런 지원 부분을 상당히 줄여놓고 문을 좁게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각각의 상황을 만드는 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종도서 사업이나 문학나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학 출판 분야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기관장으로서 이 부분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좀 더 선명한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관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맞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하지는 않고 문학 나눔은 별도로 또 그동안 문예위에서 했던 방식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개의 분리된 사업, 독립 사업을 왜 합쳤습니까? 저희 기관에게 임무가 주어진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서는 마치 두 개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합쳐지는 순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무대 및 LED 설치에 950만 원 소요가 됐더라고요. 네네. 누구 판단이었어요? LED 설치? 에디터 설치는 네. 거기에 PD님이 하시고 싶었어요? 제가 음.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거는 일반 방송 제작 같으면 제가 네. PD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할 수 있죠. 이건 공연이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연에 대해서는 좀 문의하셔서 아니요. 연출자를 갖다 따로 녹화를 하지 예. 않으셨습니까? 녹화를 녹화와 했습니다. 관련되는 보통 우리가 녹화 방송일 때는 네네. 예산도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서트라는 걸 넣습니다. 네. LED는 관중이 있을 때 써요. 그래서 950이건 1,000만 원이건 네. 큰 비용을 들이는 건 관중에게 잘 보이는 시인성을 위해서 LED 설치하는 겁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인서트 쓰시는 예, 거.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인서트를 안 썼냐는 거죠. 무관중으로 10월 7일 날 결정됐는데 굳이 이게 950만 원씩이나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관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쪽에 좀 더 개연성이 가는 거예요. PD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서트 제가 지금 LED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날 뭐 나왔는지. 네. 이런 화면들 LED 충분히 인서트 써요. 저 밑에 세 번째, 네 번째는 LED가 가히 낭비를 할 만한 상황들이거든요. PD로서 저거는 인서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조절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네. 네, 하종대 전 원장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혀 여사님 오시는 거 몰랐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육사의 청포다나 그날이 오면을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실기를 기대하시면서 오시기를 바라면서 저 LED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전용품을 준비하셨나 본데 자, 2023년 10월 한국정책방송원장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봤더니 2023년 10월 30일자 어떻게 돼 있냐? 축하 공연 현장 방문 관련 업무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 현장 방문인 겁니까? 현장 방문이란 말은 있는데 주체가 없네요. 아마도 그 공연 현장을 가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이거는. 아니요, 요거 자기 PPT 좀 띄워주세요. 2024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축하 공연 현장 방문 관련 업무 협의해서 30일 날 청와대 근처에서 이렇게 사용 내역이 뜨거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현장 좀 방문하길래?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장 화면에 나오지 방문? 다른 게 나와가지고요. 네, 다른 거 잘 띄워주세요. 네, 뒤쪽에 10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 방문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본인이 현장 방문한다 표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시니까. 저희 지금 그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아마 하루 전 정도에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요거예요. 현장 방문. 누가 현장 방문하길래 현장 방문 관련이에요. 관련. 제가 간 겁니다. 예. 본인 현장 예, 예. 방문 관련? 예. 예, 저기 지금 삼청 수제비 제가 가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쓴 건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누가 현장 방문했길래 그 관련이라면서요. 본인 아니요. 관련? 저희 아마 쓴 사람이 그렇게 쓴 것 다른 같은데 질문 제가 간 하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이상해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요. 아니요, 의원님. 대통령실에 있는 최재혁 홍보 기획비서관과 잘 아는 사이세요? 사이였었나요? 과거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 같이 있었는데 몰랐나요? 저는 상임 언론 특보였고요.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면 모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되고 원장님이 KTV에 취임하고 나서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PPT 보여주세요. 자, 12월 1일에 문체부가 난데없이 소속기관 직제 규정을 개정하죠. 자, 기본 운영 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예규까지 바꿔가면서 방송기획관 2013년 조직 개편하면서 없어진 거를 10년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왜 부활시키셨나요? 원장님 요청하셨나요? 예, 제가 왜요? 문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그 전반적으로 원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각 알겠습니다. 자,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갑자기 없던 자리를 만들었어요. 10년 만에. 자,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서요. 나흘 뒤에 딱 4일 뒤에 채용 공고 나옵니다. 자, 좀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석연찮은 이유로 일주일이나 연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공공인재를 뽑는 건데 아니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이나 미루는 이런 일이 쉽게 있는 건가요? 아주 황당한데 이유를 채용 일정을 오기했다, 잘못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인사 관련 일정이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거는 제가 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서류 합격자 3명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 보셨죠? 최재혁 기획관이 꼴찌했어요. 자, 그런데 면접 보면서 이게 뒤집힙니다. 1등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런 것과 지금 일주일이나 서류 결과 발표가 늦춰진 게 전혀 무관합니까? 예, 그거는 그 심사위원들은 자, 만약에 이거 처음 들어가면 이 부분에 있는 사유와 왜 이렇게 순서가 뒤집혔는지는 다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연봉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최하 6천만 원대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최상이 아니라 최하 6천만 원대까지는 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로가 안 주더니 어젯밤에 드디어 그 최재혁 그 비서관에 대한 연봉이 나왔는데 10개월 총액이 8,788만 원 선이니까 우리 보통 연봉은 1년 계산하잖아요. 억대 연봉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최저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억대로 준 이유는 뭡니까? 공고에는 6천만 원대라고 돼 있는데 억대라고 준 이유가 뭘까요? 합리적 근거가? 그 연봉을 제가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리는 만들어 주지만 연봉은 정해 주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체부에서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 관람한 이후에 최 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이 되고요. 자, 증인은 공천을 받습니다.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특집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하필 2023년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대부분 200만 원대였던 이 제작비 규모가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대로 뛰어버리거든요. 마지막 3개의 특집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왜 그랬던 겁니까? 그것도 PPT 찾아봐 주세요. 그 아마도 이제 그 특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요. 왜 예. 200만 원대면 다 되던 그 특집이 특집을 만들 4천만 때 원까지 올라가죠? 다큐멘터리. 특집을 만들 때 정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 영상을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토대로 편집을 할 때는 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설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아니요. 지금 특집 그 다큐멘터리가 2천, 3천, 4천 든다니까요. 네. 요 국비면허 우리가 특집을 네, 그렇게 마지막에 현장 보면은 이렇게 무대를 설치하고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다른 4천만 때에 원씩이나 그렇게 돼요? 제가 들었다고 하는 건 말로 말씀드릴게요. KTV 특집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가 2023년 12월 31일 날 방송됐는데 4,200만 원. 그리고 KTV 특집 대한민국 방산 세계 시장을 겨냥하다 다큐멘터리 3,100만 원인데 그 전에 보면은 보통 비슷한 성격으로 좀 볼게요. 미국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의미 보면 220만 원 정도예요. 예, 왜 이렇게 그거는 갑자기 이제 뛰게 되는지. 의원님 그거는요. 이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쭉 다 뽑아서 주시면 공천과 무관하게 이거는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일종의 방송을 상납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제 의혹.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 제가 지금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심호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해졌죠. 화면 보시면 경찰청 자료를 받아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도박 범죄 소년이 늘었어요. 그죠? 10년 전 60명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8월까지 집계했는데 328명. 5배 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입건된 기준으로 이제 통계를 잡는데 이 입건이란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초범에 판돈이 50만 원 미만이면 훈방하고요. 500만 원 미만이면 즉결 심판. 500만 원 이상일 때 형사 입건이니까 지금 입건된 게 328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꽤나 심각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촉법 소년, 도박 촉법 소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뭐 이런 통계도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고. 그런데 21년부터 한 3명 이렇게 등장하더니 올해 8월 몇 명인지 아시나요? 45명. 네. 고작 한 3년 사이에 15배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아직 이게 아마 눈에 띄지 않은 경우도 많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걸 보려다가 조금 공짜로 보려다가 불법 OTT 광고 이런 것들과 접근해서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방식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바카라라는 겁니다. 바카라라고 그냥 검색어에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그냥 애들이 보다가 먹방 보듯이 보다 보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심각한 건 이 밑에 URL이 다 달려 있어서 클릭만 하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자, 바카라는 누가 들어도 할 줄 몰라도 이거 도박이라고 인식을 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다음 화면 좀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데요. 달팽이 레이싱 게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저연령대 도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달팽이 중에 누가 이길지 마치 경마나 경륜처럼 거기에 등수를 걸고 말 그대로 도박성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경우 너무 많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이제 중독 문제도 크고 지금
자주 거론이 되지만 2차 범죄. 맞습니다. 예, 예. 네, 2차 범죄 때문에 이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학교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 돼서 뭐 아시겠지만 TV 드라마로도 이미 만들어진 소재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달팽이 게임 보시다시피 성인 도박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노리고 만들어 놨는데 왜 사감이 이 문제 지금 첫 번째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해결책을 못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도박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11월에 예, 온라인 예.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예, 대응팀도 만들었고 근데 만드는 건 알아요. 예, 예. 근데 왜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이 작년 11월이면 벌써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TF만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정말 어떤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경찰청과 강력 대응을 논의하겠다. 강원랜드와 합동 캠페인 한다. 마사요와 건전 사행산업 발전 협력하겠다. 너무 조금 하나마나한 소리처럼 이게 제가 처음 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핑계밖에 되지 않는 듯해서 이 유튜브 도박 방송 관련해서 타 부처와 당연히 협의해야 되죠.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계획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종감 때도 한번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니까요. 이 계획과 방안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한강 작가가 유명해진 다음부터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거절했던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소년이 온다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냐면 한강 작가를 2014년 43회 런던 도서전에 초청하려고 했던 런던 측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 측의 배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주한 영국문화원과 이미 참여작가 협의가 완료되었다라고 간곡하게 설득해서 겨우 보낸 일이 있었고요. 이 일은 2016년도 파리 도서전에 그러니까 한강 작가 배제가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에도 배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지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나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대행에게 묻겠습니다. K 갈라파고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이게 한국이 굉장히 인터넷 강국이라고들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실명 인증, 사전 검열, 데이터 국내 보관, 각종 보안 인증 프로그램 우리 뭐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려 너무 열악하다라는 그런 조롱의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분야라고도 합니다. 자, 2023년에 외래 관광 조사를 했어요. 문체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뽑은 영역이 바로 어딘 줄 아시죠? 네. 대중교통, 교통 그리고 관광 안내 서비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광 정보. 바로 이 말 그대로 요즘에는 다 웹에서 지도를 찾을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일본, 대만만 가도 구글맵, 애플맵이 다 통용이 되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또 우리나라보다 또 전쟁 위험이 더 높다고도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 지도 이제 제공 요청을 불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이제 문체부는 그리고 관광고사만큼은 여러 면을 설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 보도자료 나갔더니 조금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점검회의에서 지도 반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결과 뭐 단시간 내에 결과가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와 공동으로 해서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구글맵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긴 하지만 대행이시긴 하지만 바로 이제 관광진흥부서로서 역할을 좀 잘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법상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해서 이제 협의체에 문체부를 좀 포함하기 위한 제가 법률 개정안도 사실 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그리고 함께 한국관광공사도 이 법 개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은우 원장님.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 후에 KTV 이런 입장 언론에 밝혔어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일 김건희 여사가 격려차 들렸다. 맞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초청을 하려는 시도가 아까 하 원장님께서 있으셨다는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를 뭐 특정지어 가지고 하진 않았고 아니요, 제가 아까 알기로는 여러 그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언 내용 중에 네. 대통령 부부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초청했는데 오기를 오매불망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그걸 중간에 왜곡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된 이유는 여사를 위해서 기획된 건 아닌지 혹은 원장이 사전에 알았던 것인지가 중요했는데 지금 이은호 원장께서는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 원장이었던 하정대 원장이 초청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진술 불일치가 생긴 상황인데 네. 다시 정정하러 기회를 드렸는데도 지금 애매한 정정을 하시네요. 다른 거 여쭤볼게요. 자, 2023년 4월에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1호기 타고 동행했죠?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뭐 흔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없었습니까? 취재 기자가 가죠. 네, 보통 취재 기자가 가죠. 근데 여기에 관리자가 가는데 아까 또 그 조금의 위증이 있었어요. 하정대 원장이. 왜냐하면 원장이 가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원장이 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속기록 보면 확인이 될 텐데 자, 근데 그때 최재혁 비서관이 어떤 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당시에 가셔서 이제 원래 이제 간 목적은 이제 KTV가 이제 자, 제가 좀 대통령 정리해 놓은 네, 순방하시면 내용을 여러 가지 중계도 읽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출장- 시스템 점검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출장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숙소 등 비공식적 방송 동선 조사 및 관리, 해외 방문 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송 해프닝 사례 연구, 방문국의 접대 방식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영상 촬영 기자 혹은 취재 기자와 같은 실무를 담당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워낙 그 비싼 시절 하루 $1,000, 120만 원짜리 숙소에 머물면서 숙박비로 600만 원을 쓰는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일을 꼭 가서 하셔야 되냐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 원장님하고 두 사람의 그 판단이었기 어느 정도였냐면 1억 뷰 정도가 나오는 929편에 어느 정도였냐면 가시나요? 이 일을 꼭 가서 하셔야 되냐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 원장님하고 두 사람의 그 판단이었기 어느 정도였냐면 1억 뷰 정도가 나오는 929편에 그건 이제 만들어졌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네, TV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유튜브요. 네. 이게 쇼츠를 포함해서 윤니크라고 아시죠? 네. 884일 동안 942일보다 훨씬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1696편이나 만들어져요. 지금 정책 위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대통령 현장 행보에 대한 홍보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 없으신가요? 의원님, 그거 아까 그 시청률은 일반 우리 이제 저 TV에서 나오는 채널의 시청률이고요. 아니 지금 그 얘기 넘어왔어요. 정책을 홍보한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홍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요. 숫자로 그렇지는 봤을 않습니다. 때. 아니 이 숫자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84일 동안 1696편을 초치 포함해서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자, 윤니크 884일 초치 포함에 초치는 587건이나 돼요.
그리고 문워크라고 하는 네. 942일 동안 쇼츠 한 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대통령 부부를 홍보해 줬는데 그나마도 유튜브 총 조회수도 7,600개밖에 안 돼요. 의원님 그게 쇼츠가 2022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제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었잖아요. 제가 어, 어떻게 하실 어떤- 건지 이게 진짜 정책 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부 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봤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윤리크도 그 대통령 행보를 많이 다루고 있기 그게 정책과 무슨 상관이 정책- 있죠?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거기에- 사고방식 자체가 네. 그냥 KTV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영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책하고 연결이 되나요? 개인 홍보 방송에 더 가까운 거죠. KTV가 의원님, 사유화됐다는 생각밖에 들 수. 대통령의 행보는 그 모든 그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행보에서 다 그 예를 들어 해외 순방 메시지 그다음에 그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행보에 속하는데 그 속에서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자, 국정 마지막만 생각이 다 나오지 옴부즈맨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있나요? 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어요? KTV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없고 시청자 참여 프로는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없이 너무 대통령 부부 홍보에만 매몰하다 보니까 이런 더 오해가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장이시잖아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